이제 또 2회고사 앞두고 선생님이랑 시험 앞두고 모의고사 문제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원래는 선생님 좀 일찍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이래저래 핑계만 늘어가지고 네, 이제서야 올려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시험 앞두고 선생님이랑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면서 총정리 개념으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먼저 1번 문제, 3차 방정식 문제죠. 자, 수업 시간에도 풀어봤지만 이 문제를 보고 근과계수의 관계가 떠오른다? 그러면은 안 된다 그랬죠. 그쵸? 우리 근과계수 관계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모의고사에 출제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죠? 네, 가장 기본적인 3차 방정식 풀이 방법 뭐 해야 돼요? 네, 조립제법 쓰러 가봐야겠죠? 조립제법 써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얼마 적을까요? 보니까 이 개수를 다 더하면 0 나오니까 간단하게 1로 시작해보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6, 0 해서 칸막이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얼마로 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2로 될 것 같죠? 그러면 내려와서 1, 올라가서 2, 3, 6, 0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찾은 해는 x는 1, x는 2, 그리고 x 플러스 3이 0이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테니까 내가 찾은 모든 양의 실근의 합 얼마다? 3이다 알 수 있겠죠? 자, 2번 문제로 가면요.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 이번에는 있네요. 자, 4차 방정식 푸는데 이 문제 조금 독특하긴 합니다. 또 새로운 유형이긴 하거든요. 자, 근데 이 문제 봤을 때 일단은 첫 번째 식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있죠? 참지 못하고 x제곱을 뭘로? 그렇지. 대문자 x로 치환해버리고 싶지. 그러면 저 방정식 어떻게 되나요? x제곱 빼기 2a-9 x 더하기 4는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풀면은 뭔가 방정식의 근이 나올 텐데, 근데 어쨌든 주어진 건 4차 방정식이고, 저 4차 방정식 풀었을 때 총 4개의 해가 서로 다른 4개의 해가 나온다는 뜻이고, 근데 갑자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5라니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얘는 이 문제의 그 구조를 뜯어보지 않으면 사실은 생각보다 이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가 진행이 잘 안 돼요. 왜냐면은 여기에 미지수가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인수분해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얘는 문제의 구조를 뜯어야만 풀어볼 수 있는 문제여서 이게 굉장히 출제가 잘 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게 되는 거냐면 얘들아, 요 방정식 있죠? 이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풀면 그러면 뭐 x가 네모 또는 x가 대문자 x죠? x가 세모 이렇게 나오겠잖아요. 근데 그렇게 풀었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원래대로 되돌려야 되니까 x제곱이 네모고 또는 x제곱이 세모인 거죠. 그러면 x가 뭐가 되는 거야? x제곱이 네모니까 x는 풀마 루트 네모 또는 x는 풀마 루트 세모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나올 건데 저 4개가 하나는 풀마 루트 그러니까 4개가 풀마 루트 네모, 풀마 루트 세모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되어 있는데 2개씩 짝을 이뤄가지고 부호만 반대일 거니까 알파, 베타, 마이너스 감마 이 순서 마이너스 알파 이 순서로 나오는 게 이 녀석이 감마고 요 녀석이 델타라는 거죠. 그래서 4개의 문자가 사실은 감마가 마이너스 베타고 델타가 마이너스 알파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온 그는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녀석을 제곱할 거니까 베타 제곱, 여기는 알파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네모 세모에 들어갈 것이 뭐가 될 거다?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알파 제곱, 이 베타 제곱은 어디에서 온 거야? 이 방정식의 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알려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5다. 무슨 뜻이죠? 두근의 합이 이 방정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두근의 합이 뭐다? 2a-9일 텐데 그거를 문제에서 5라고 알려줬네요. 그래서 a가 얼마다? a가 2a가 14니까 a는 7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구조를 파악하고 나면 쉬운 문제인데 이게 문제 구조를 뜯어보기 전에는 뭔가 약간 이상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엔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세실수 ABC에 대하여 3차 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x에 대한 3차 방정식은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의 곱이 5래요. 이 문제도 역시 여러분들이 풀 때 무슨 생각하면 안 돼? 근과 계수와 관계 떠오르면 안 돼. 그래서 px는 지금 3차 방정식이니까 px는 0의 근을 px는 0의 근을 이거의 근을 선생님이 x는 알파, x는 베타, x는 감마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한 실근과 서로 다른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실근이고 얘네 둘은 허근이라고 해볼게요.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하고요. 그때 서로 다른 두 허근의 곱이 5라 그랬으니까 베타 곱하기 감마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얘를 5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 해석하는 게 얘가 이거가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식인데 저 식을 처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저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들아 이게 근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 x는 알파, x는 베타, x는 감마가 근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치?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야. P알파가 P베타가 P감마가 모두 얼마란 소리야? 0이라는 소리야.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찾아야 돼? P 3x 빼기 1은 0이 되는 요 x값 이 3x-1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x값을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생각해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괄호 안에 식이 어떻게 생겨먹었든지 상관없이 이 괄호 안에 얼마 들어가면 좋겠어? 이 나에 써져 있는 식을 보니까 이 괄호 안에 얼마 들어가면 좋겠어? 그치? 알파 저 괄호 안에 알파, 베타, 감마가 들어가면 좋겠잖아. 왜? 그러면 0 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야? 3x 여기다 적을게요. 3x-1이 알파가 되면 좋겠고요. 베타가 되면 좋겠고 감마가 되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근이 x는 얘 넘겨주고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알파 플러스 1 x는 3분의 베타 플러스 1 x는 3분의 감마 플러스 1 해서 총 3개의 실근이 나온다는 거죠. 3개의 근이 나온다는 거죠. 그 중에서 얘네 뒤에 거 2개는 허근이고 앞에 게 실근이니까 나 조건에 의해서 알파가 얼마야? 실근이 0이어야 하니까 얘가 0이려면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1이어야겠고요. 알파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두 허근의 합 3분의 베타 플러스 1 더하기 3분의 감마 플러스 1이 얼마여야 돼? 두 허근의 합 2라고 했으니까 얘는 베타 더하기 감마가 얼마라고 알려줘? 6되고 넘어가니까 4가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뭘 하라 그랬어? px를 찾아내라 그랬잖아. 그래서 px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일단은 알파 마이너스 1이 근이니까 x 플러스 1을 근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허근을 찾았는데 여기서 두 허근 곱이 5, 합이 4. 두 근의 합과 곱을 알려줬으니까 그 어떤 2차 방정식에서 나왔는지 알 수 있죠. 두 근의 합 4, 두
두근의 곱 5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2차 방정식 찾을 수가 있고요. 얘를 전개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x니까 플러스 x 플러스 5 하고 끝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3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시고요. 4번 문제로 갈까요? 4번 문제. 오, 자, 이런 유형 여러분들 본 적 있어? 선생님 저 오메가 이거 많이 봤어요 하는데, 사실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오메가 관련된 식이 관련된 문제 출제될 때 절대 외우면 안 된다고 했죠. 식을 보니까 아니 x 세제곱 빼기 1이 0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전혀 이상한 뭐 요상한 식에서 오메가를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게 이 오메가를 어떻게 주어진 식에서 저 오메가 관련된 식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일단은 3차 방정식 주어졌으니까 저거 가지고 뭐 해봐야 돼? 인수분해 해봐야겠죠. 근데 딱 보니까 개수의 합이 얼마야? 0이네요. 개수의 합 0이니까 이렇게 가볼 수가 있겠죠. 1,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 0, 짜잔.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2차 방정식 나오겠죠. 어떤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2x 더하기 2는 0의 근이 오메가인 거죠. 그럼 나는 오메가 관련된 식을 얻을 수 있어요. 뭘 얻을 수 있죠? 일단은 두근의 합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얼마야? 2다. 두근의 곱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얼마다? 2다. 또 오메가를 저 식에 대입하면 무조건 식이 성립해야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와 이 방정식의 근을 대입한, 그래서 이 정도 관계식을 찾은 다음에 얘가 누굴까 이제 밝혀주는 거죠. 근데 좀 식이 희한하게 생겼네. 뭐 오메가. 일단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에다가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을 한 게 이 녀석이 누군지 먼저 밝혀볼게. 자,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전개하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빼기 오메가가 되는데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2죠. 그러니까 얘는 2 빼기 오메가가 될 거고, 그런데 2 빼기 오메가는 또 여기 있는 첫 번째 식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오메가 바가 되죠. 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건 오메가 바의 n제곱이 언제 256이 되니? 라고 물어본 거랑 똑같네.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메가 바를 뭐 해봐야겠어? 거듭 제곱 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메가 바를 제곱을 해봅니다. 오메가 바의 제곱은, 근데 오메가 바 제곱 관련된 식이 선생님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요? 할 수 있는데, 얘들아, 오메가 바는 사실 이 방정식의 근이잖아.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얘네 둘이 뭐야? 켤레고, 왜 켤레라 그랬어? 짝꿍, 같은 방정식의 근이라서. 그래서 오메가 바를 이 식에 대입해도 성립해야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메가 바의 제곱 빼기 2오메가 더하기 2가 0이지. 그러니까 오메가 바의 제곱을 어떻게 쓸 수 있어? 2오메가 바 빼기 2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네. 괜찮나요? 네. 근데 또 이제는 거듭 제곱을 해야 되니까 세제곱 구하고 네제곱 구하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여기서 약간 센스를 좀 발휘한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256은 결국에는 2의 몇 제곱이야? 이거 256? 2의 8제곱이잖아. 짝수 거듭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 n도 나는 짝수일 것 같아. 게다가 8의 약수지 않겠어? 그러니까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건너뛰고 과감하게 오메가 바의 4제곱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거듭 제곱할 거니까 4오메가 바의 제곱 빼기 4오메가 바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는 근데 오메가 바의 제곱이 뭐니까 요 식에 의해서 넘기고 해주면 개수가 엉망이야. 그치? 얘 아니고 얘 8이죠? 얘 4죠. 그쵸? 그래서 오메가 바의 제곱에다가 넘겨서 대입해주면 4 곱하기 2 오메가 바 빼기 2 빼기 8 오메가 바 플러스 4니까
얘 계산해주면 사라지면서 오 놀라워라 마이너스 8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오호라.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오메가 바에 몇 제곱이 2의 8제곱이겠어. 양변 몇 제곱 해야 돼? 얘 사실상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제곱을 해줘야겠지. 그치? 그래서 양변에 4제곱 해주면 16제곱이 256이 되겠다. 그래서 오메가 파의 16제곱이 256이 되면서 16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5번 문제. 5번은 선생님 빼버렸어. 6번으로 갑시다. 자,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이 있습니다. 얘가 해를 갖지 않도록 하래요. 그럼 일단은 첫 번째 부등식 잘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작다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안으로 모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얘는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5 해주면 4보다 크고 x가 6보다는 작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저걸 풀어내기 위해서 x제곱 빼기 4ax 플러스 3a 제곱인데 얘는 인수분해 되네요. 이쁘게 xx a 3a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니까 근데 얘가 0보다 크다니까 이걸 부등식 그 수직선에 나타내면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가 첫 번째 부등식이고 두 번째 부등식은 크다니까 양쪽으로 벌어질 텐데 A랑 3A가 근이잖아요. 근데 얘들아 A가 커 3A가 커 이거 원래는 3A가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A가 뭐래 여기에서 자연수라고 했잖아. 우리는 A가 자연수일 때만 생각할 거니까 3A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해를 갖지 않으려면 그림이 어떻게 생겨야 돼? 겹치는 부분이 없게끔 해야 되니까 요렇게 돼야겠죠. 겹치는 부분이 아예 없게. 여기가 A고 얘가 3A가 되도록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A는 뭐보다는 작아야 돼? 4보다는 작아야겠지. 자, 근데 부등식 문제 풀 때 선생님 계속 강조했던 거 A 포함돼 포함 안 돼. 등호가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는 무조건 따로 생각하라 그랬잖아. 등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등호 들어가도 구멍 뚫려 있으니까 그게 포함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또 6이랑 3A랑 비교하면 같아도 돼야인데 같아도 되죠. 그래서 이 결론에 의해서 A는 5보다는 크고 2보다는 크거 나왔고 4보다는 작거 나왔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간단한 부등식 문제였고요. 8번 문제. 여기부터 이제 본격 경우의 수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전서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라고 했습니다.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선생님 계속 경우의 수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 분류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였고 사실 분류를 어떻게 할 거냐는 기준을 어떻게 세울 거야 라는 거랑 같은 문제라 그랬지. 자, A제곱 더하기 B가 6보다 같다. 작거나 같다의 문제를 풀려면 뭘 해야 돼? 분류를 해야 되고 분류를 한다는 건 기준을 세워야 돼. A를 기준으로 할 거야? B를 기준으로 할 거야? 그렇죠. A를 기준으로 해야겠죠. 왜? 얘들아 B를 기준으로 하면 B는 1, 2, 3, 4, 5, 6 다 되잖아. 그게 무슨 분류야? 분류를 한다는 거는 큰 덩어리를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누는 게 분류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큰 덩어리로 나누기 위해서 A가 1일 때, 두 번째 A가 얼마일 때? 2일 때. A가 3일 때는 되나요? 안 돼요? A가 3이면 벌써 9지. 그럼 안 되겠잖아. 그치? A가 3 안 되고. 그럼 A가 1이면 B가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때는 몇 개 나와요? 5개의 순서쌍이 나오고요. A가 2이면 B가 뭐보다 작거나 같아? A가 2니까 넘겨주면 2보다 작거나 같아서 몇 개의 순서쌍이 나와요? 2개의 순서쌍이 나온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합치면 7개 순서쌍 찾을 수 있겠죠?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하래요. 자, 이런 도식화 하라 그랬지?
세 자리 자연수 만들 건데 보통 7, 80%는 가에서 분류 기준을 준다 그랬지. 100의 자리수, 10의 자리수, 1의 자리수 중에서 7의 개수가 한 개래. 그럼 얘들아 분류할 거야. 뭘 기준으로 분류할 거야? 첫 번째 케이스 그치? 뭘 기준으로 분류할 거야? 맞아요. 7이 어디에 있냐? 7이 첫 번째 자리에 있니? 7이 두 번째 자리에 있니? 7이 세 번째 자리에 있니? 해서 분류를 해야겠죠. 자, 근데 나 조건을 보니까 10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의 곱이 2로 나눈 나머지가 곱을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래. 얘들아,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이거 뭔 말이야? 말을 어렵게 놨어. 근데 무슨 말이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홀수라는 거지. 그치? 근데 곱이 홀수이려면 결국 어떻게 돼야 돼? 홀수 곱하기 홀수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100의 자리도 홀수, 1의 자리도 홀수라는 거야. 자, 우리 사용할 수 있는 숫자, 어떤 숫자들 있어? 1, 2, 3, 4, 5, 6, 7, 8, 9와 0도 쓸 수 있어. 조심해야 돼. 0이 100의 자리에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지. 0이 10의 자리나 1의 자리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가조건에 의해서 이미 7은 쓴 거야. 그치? 자, 그러면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있겠죠? 그래서 10의 자리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9가지. 1의 자리에는 뭐만 들어가야 돼? 홀수들만 들어가야 돼. 1, 3, 5, 7은 안 되고 9. 그래서 10의 자리에 1의 자리에는 4개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9 곱하기 4가 되겠고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100의 자리에 몇 가지 경우의 수? 4가지 경우의 수. 1, 3, 5, 9. 1의 자리는 역시 4가지 경우의 수. 세 번째 케이스 100의 자리에는 4가지 케이스. 10의 자리에는 9가지 경우의 수가 모두 가능하겠죠. 이미 7이 홀수니까 100의 자리 1의 자리에만 홀수 들어가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36 더하기 16 더하기 36이니까 계산해보면 얼마죠? 88가지 경우의 수 나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1번 문제. 자, 1부터 일단은 보고 쫄게 됩니다. 문제가 이렇게 길어? 문제가 막 엄청 길단 말이야. 근데 보고 쫄지 마세요. 알겠죠? 별거 없습니다. 단 좀 구조를 뜯어보고 가지치기를 해놓고 보면 사실 별거 없어요. 자,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습니다. 8가지 자연수 8가지 중에서 6개 택해서 A1부터 A6까지 하래. 그러니까 이거 뭐 엄청 말이 길게 해놨는데 문제 상황을 설명하느냐고 그렇고 A1부터 A6이 1부터 8까지의 숫자라는 거지. 그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치?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 표현에 익숙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표현이지 이거? A를 이렇게 쓰겠다라는 게 이거 뭐 하는 거지? 쉽잖아. 얘들아 324를 선생님 이렇게 쓰면 어때? 300 더하기 20 더하기 4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렇잖아. 그치? 근데 얘를 이렇게 쓰는 거지. 3 곱하기 100 2 곱하기 10 더하기 4 이렇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얘네들이 자릿수가 되는 거야.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A1이 100의 자리, A2가 10의 자리, A3가 1의 자리를 담당하는 거야. 그게 다야. 뭐 식이 엄청 어렵게 표현됐어. 근데 두 수가 있는데 얘네 두 수가 모두 5의 배수래. 얘들아 그럼 생각해봐. 5의 배수려면 뭘 만족하면 5의 배수야? 자, 세 자리인데 뭐 만족하면 5의 배수야? 아니 여기만 보면 되잖아. 얘가 0 아니면 5면 되지. 끝자리가 5의 배수면 5의 배수야. 0 아니면 5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여야 돼? 5의 배수이려면 뭐만 보면 돼? 사실상 1의 자리 숫자만 보면 되지. 그래서 1의 자리 숫자 뭐뭐뭔데? 1의 자리수 A3, A5, A6을
가져와서 볼 거야. 10의 자리, 100의 자리는 어차피 5의 배수 결정하는데 의미 없죠. 그래서 세 수를 데려와서 A3 더하기 A5 더하기 A6이 뭐가 돼야 돼? 5의 배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OK 이렇게 표현할게요. 괜찮죠? 그 다음에 또 A3 빼기 A5 빼기 A6이 뭐가 돼야 돼? 왜 이렇게 글씨가 엉망이야 이거. 빼기 A6이 얼마가 돼야 돼? 얘도 5의 배수니까 5L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딱 보여. 참지 못하고 뭘 해버리고 싶어? 맞아요. 둘이 뭐 하고 싶어? 더해버리고 싶어요.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A3가 5K 플러스 L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왼쪽이 뭐야 이거? 왼쪽은 2 곱하기 A3인데 얘가 오른쪽 보니까 5의 배수야. 그럼 얘들아 뭐가 5의 배수여야 돼? A3가 5의 배수여야 하죠. 그러니까 1부터 8까지 해서 5의 배수는 뭐밖에 없어? 8밖에 없잖아. 그래서 아니 5밖에 없잖아. 그래서 A3가 뭐가 돼야 돼? 5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또 못 참고 뭘 하고 싶어? 윗식에서 아래식을 이번에는 빼볼까요? 빼보면 2A5 더하기 A6이 뭐가 돼요? 5 곱하기 K 빼기 L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 논리로 오른쪽이 5의 배수니까 왼쪽이 5의 배수여야 돼. 그러면 누가 5의 배수여야 돼? A5 더하기 A6이 5의 배수이어야 하고요. 얘가 5의 배수니까 가능한 값이 얼마가 가능해요? 1부터 8까지 해서 두 수의 합이 5의 배수이려면 5일 수도 있고요. 몇일 수도 있어? 이거 선생님 그냥 편하게 우리끼리 이렇게 쓰겠습니다. 10일 수도 있고 15일 수도 있죠. 20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갈라지는 게 첫 번째 케이스 A5 더하기 A5가 얼마일 때? A5 더하기 A6이 5일 때. 두 번째 케이스 A5 더하기 A6이 얼마일 때? 10일 때. 세 번째 케이스 A5 더하기 A6이 15일대로 나누어서 생각해봐야 되겠고요. A5 더하기 A6이 5다. 그러면 1, 4, 2, 3, 3, 2, 4, 1 되겠고요. 두수의 합이 10이려면 2, 8, 1부터 8까지니까 2, 8, 3, 7, 4, 6, 5, 5는 안 되고 6, 4, 7, 3, 8, 2 이렇게 되겠고요. 두수의 합이 15이려면 7, 8, 8, 7 밖에 안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가지의 케이스가 어디에서 왔어? 뭘 결정하는 데에서 12가지 케이스가 왔어? A3, A5, A6을 결정하는 데에서 12가지 케이스가 있었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직 결정 안 한 애들 뭐야? A1 결정 안 했고 A2 결정 안 했고 A3 결정 안 했습니다. 선생님 문제 상황 스토리를 쫓아가라 그랬지? 지금 나는 8개 수 중에서 3개를 결정한 거야 지금. 그럼 나머지 몇 개 수 중에서? 나머지 5개의 수 중에서 몇 개 선택해야 돼? 3개 선택해서 3개 다 구별이 있기까지 하니까 12 곱하기 5p3 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을 한번 구해보세요. 네, 그래서 계산해보면 720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요. 다음 문제에 이어서 바로 가보겠습니다. 12번입니다. 12번. 오, 야, 이거 꽤, 이제, 근데 여기까지 오니까 여러분들 좀, 네, 힘든 것도 있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강의로 이어서 2개로 쪼개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연속해서 이어서 공부해보세요. 화이팅입니다. 이따 봅시다. 그럼 이어서 나머지 문제 풀면서 마무리 지어봅시다. 자, 12번은 조금 까다로운 경우의 수 파트 문제인데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와 이거 문제 길이로 그냥 막 여러분들 겁을 팍 주면서 시작하는데 쫄지 마시고 문제 조건 한번 찾아보시고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라 그랬죠. 자, 그림과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되는 스포츠 주간에 4종목이 있고요. 월화수목금 있고, 자, 여기 있는 것도 조건이야. 매일 서로 다른 2종목씩 하루도 빠짐없이 활동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다음 규칙에 따라 스포츠 활동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는 각 종목은 2일을 선택해서 활동한다. A와 B 종목은 같은 요일에 활동하지 않는다. B와 C는 하루만 같은 요일에 활동한다. 와,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도저히 뭔가 감이 잘 안 잡히잖아요. 그쵸? 보통 선생님이 가족권에서 분류 기준을 준다고 했는데 가족권을 열심히 읽어봐도 뭘 어떻게 분류해야 될지도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쵸? 네, 이런 문제 풀 때 접근할 때 선생님이 경우의 수에서 가장 강력한 방법 직접 세시오 라는 말 했었잖아. 그래서 내가 직접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한 가지 경우를 만들어 보는 거야. 그래서 뭐 A는 이틀, 뭐 B는 며칠 해서 그런 케이스,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도록 한 가지 경우를 찾아보라는 거지. 그러면서 뭘 해야겠다, 분류를 해야겠다 이런 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족권은 조금 나중에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 조건 보니까 A랑 B가 조건이 걸려있고 다조건인 건 보니까 B랑 C의 조건이 달려있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봤을 때 어디에 조건이 가장 많이 달려있어? 그렇지. B의 조건 많이 달려있잖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분류를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분류를 하는 이유? 조건을 해결하기 위함이야. 조건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야? 분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많은 조건이 있는 녀석부터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가장 많은 조건이 달려있는 B부터 생각해보는 거야. 자, 그럼 A랑 B는 같은 요일에 활동하지 않고 B랑 C는 하루만 같은 요일에 활동한다 했으니까 뭐 그냥 B를 잔뜩 이렇게 넣어보는 거지 뭐 이렇게. 만약에 B가 5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안 되죠. 왜 안 돼요? A는 B랑 같이 활동할 수 없는 종목인데 B를 어느 날에도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B는 최대 3일까지만 되고 이 나머지 이틀은 누가 해야 돼? A가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B가 또 며칠 할 수 있나요? B가 이틀 할 수 있나요? B가 이틀 하면 나머지 날짜를 A가 이렇게 채워줄 수 있겠죠. 그쵸? 근데 B도 이틀이고 A도 이틀이고 나머지 날짜를 A도 안 하고 B도 안 하고 C, D 이런 걸로 채울 수도 있잖아요. 그쵸? 문제에서 매일 서로 다른 2종목씩 하루도 빠짐없이 하라 그랬으니까 매일매일 2개씩 해야 되니까 이날 금요일날 A도 안 하고 B도 안 한다면 C랑 D를 해야겠죠. 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분류해야 될지 기준이 생겼어요. 어떻게 분류해야 되나요? 그쵸? B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B를 3일 활동하고 A를 이틀 활동할 때 그 다음에 또 B를 며칠 이틀 활동하고 A를 며칠 3일 활동할 때 또 그치 세 번째는 B는 이틀 활동하고 A도 이틀 활동할 때로 나누어서 지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해보면요. B가 3일, A가 이틀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 B가 3일, A 이틀. 일단은 B가 3일 하려면 전체 5일 중에 B가 할 날짜를 정해줘야겠지? 5일 중에 B가 며칠 할 거야? 3일 할 거야? 해서 B가 이렇게 뭐 월, 화, 수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럼 나머지 이틀 중에서 이틀을 누가 할 거야? A가 하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월화수는 A가 하면 안 되고 목금은 B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다 조건 보니까 B랑 C는 하루만 같은 요일에 한대. 하루만. 그러니까 이 3일 중에 월화수 3일 중에 C가 언제 할 거야? 라는 걸 결정해 줘야겠지. 그래서 C가 3일 중에 언제 할 거야? 하루 할 거야? 이날 하기로 했다 쳐. 그럼 월요일은 끝났죠. 하루에 2종목씩 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화요일에는 무슨 종목 할 수 있나요? A 못하죠? C도 못하죠? D밖에 안 되네. 수요일에는 A 못하죠? C도 못하죠? D밖에 안 되네. 끝났네. 그쵸? 자, 목요일, 금요일에는 B는 못하지만 C랑 D랑 금요일에도 C랑 D랑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목요일날 C 할 거야, D 할 거야? 곱하기 2가 되겠고, 금요일날 C 할 거야, D 할 거야? 곱하기 2가 될 텐데,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D가 4일을 해버리면, 그러면 각 종목은 적어도 이틀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못 지키겠지. 그러니까 저 D가 다 하는 케이스 하나를 빼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또 B가 이틀, A가 3일 할 때는 어떻게 되냐? B가 이틀, A가 3일. B가 이틀, 그럼 B가 활동할 이틀 정해줘야겠지? 5C2 곱하기 3C3까지는 B하고 A가 하는 거 결정해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C가 언제 할 거야? 이틀 중에 C가 언제 할래? 그럼 이날 하기로 했다 쳐? 나머지는 D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 풀고 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수요일날 CD 중에 누가 할래? 목요일날 CD 중에 누가 할래? 금요일날 CD 중에 누가 할래? 가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만들어지는데 수목금이 다 C한테 몰빵돼 버리면 D가 이틀 이상 못했죠. 그래서 안 되겠고, 마찬가지로 수목금이 다 D한테 몰빵돼 버리면 역시 안 되죠. 그래서 수목금 C한테 몰빵, D한테 몰빵 되는 날을 이틀 빼줘야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두 번째 케이스까지 풀어봤고, 세 번째 케이스로 가면 이번에는 B가 이틀, A가 이틀이네요. 그럼 B가 이틀, 5C2 남은 3일 중에 A가 이틀 3C2 되겠고요. 금요일은 무조건 CD가 채워야겠죠? 그 다음에 C가 B가 하는 활동하는 날 중에 언제 할 거야? 언제 하루 할 거야? 월요일날 할 거야? 화요일날 할 거야? 만약에 C가 월요일날 했다 치면 화요일은 D가 해야 되겠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수요일, 목요일 누가 할 거야를 채워야 되는데, 그러면 수요일도 C가 할 수 있고 목요일도 C, D 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C가 이틀, D가 이틀, A도 이틀, B도 이틀 했으니까 수요일날 C가 하든 D가 하든 목요일날 C가 하든 D가 하든 상관없게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늘 강조하는 거 뭐야? 이 써져 있는 것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것에 의미를 복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OC3은 뭘 한 거지? 지금 B3일 결정한 거지. 또 EC는 뭐 한 거지? A2일 결정한 거지. 3C는 뭐지? C 1일인데 언제 하는 거? B랑 같이 하는 거. 그 다음에 2 곱하기 2 빼기 1은 뭐였어? 남은 C, D 언제 할 거냐? 라는 거였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복귀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 상황, 스토리를 쫓아갈 수 있어야겠다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네, 괜찮죠? 자, 답을 구해보면 계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450까지 경우의 수가 아마 나올 겁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 이번에는 13번입니다. 서로 다른 동학책 3권, 서로 다른 시집 3권이 있습니다. 6권의 책을 가지고 다음 규칙에 따라서 1학년 학생 2명, 2학년 학생 3명에게 나눠주는 방법의 수 구해보래요. 자, 그럼 1학년, 지금 선생님이 어느 정도 도식화를 해서 문제를 좀 표현해 보라고 했죠. 동화책이 3권 있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동화책 3권 있고요. 그 다음에 시집이 서로 다른 게 3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어떻게 돼 있죠? 1학년 학생 3명, 2명이네. 그 다음에 2학년 학생 2명, 3명이네. 하나도 잘 못 읽어. 미안해. 자, 2학년 학생 3명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가족권, 나족권 있네요. 자, 선생님이 보통 가족권에서 분류의 기준을 준다고 했죠. 자, 동화책을 2학년 학생한테만 나눠줄 거래요. 자, 동화책 3권 있는데 2학년 학생 애들한테만 나눠준대. 자, 동화책 3권을 2학년한테 나눠주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인가요? 어떻게 나눠줄 수 있나요? 2학년 애들한테? 동화책을 2학년 애들한테 한 권 줄 수 있죠. 그쵸? 아,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동화책을 한 권 나눠준다. 두 번째 케이스는 뭐죠? 두 번째 케이스 동화책을 2학년 학생들한테 2권, 1권, 0권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 그치?
왜? 나눠주는 거 동화책에는 나눠주기만 하면 되니까 2학년 애들한테. 그래서 동화책을 2권, 1권, 0권 주겠다. 또 이렇게도 할 수 있나요? 동화책을 3권, 0권, 0권 이렇게 줄 수도 있나요? 자, 그럼 이렇게 주면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시집이 몇 권이야? 3권 있잖아요. 이 시집을 한 권, 한 권, 한 권 주면 얘는 아무것도 못 받았잖아. 근데 아무것도 못 받은 애는 있으면 안 된대.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일어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가 몇 개로 쪼개져요? 2개로밖에 안 쪼개지는 겁니다. 자, 동화책 3권 2학년 학생들한테 한 권, 한 권, 한 권 줍시다. 어떻게 되죠? 네, 3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 권, 한 권, 한 권 받은 상황. 시집을 2권 이상 받는 학생은 없대요. 그럼 시집은 1학년 애들이 2권, 한 권씩 가져가고 2학년 애들 셋 중에 누군가한테 한 권 줘야 되잖아. 아, 그러면 시집 3권이 있으니까 시집 3권 중에 어떤 걸 2학년한테 줄 거야. 이거 조금 헷갈리거든요. 3C1 어디서 나왔어? 시집 3권 중에 어떤 걸 2학년한테 줄 거야. 이구. 그 다음에 3C1을 또 해야 되는데 이 3C1은 뭐야? 2학년 누구한테 줄 거야. 인 거야. 다시. 이 3C1은 뭐야? 시집 3권 중 한 권을 뽑는 거고 이 3C1은 뭐야? 2학년 한 명을 뽑아내는 거야. 그치? 그래서 택해서 시집 한 권 뽑아서 2학년 한 명한테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얘가 뭔가 받았어? 그럼 이제 시집 몇 권 남았어? 스토리 쫓아가. 시집 몇 권 남았어? 2권 남았으니까 시집 2권을 1학년 애들한테 주자 하면은 끝나겠죠? 자, 동화책 2권, 1권, 0권. 자, 이거 할 때 조금 여러분들 이 경우에서 문제풀이 스킬이 필요한데 우리 분할과 분배라는 게 있어요. 분할과 분배.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쪼갠 다음에 나눠주자 라는 거야. 그래서 먼저 쪼개자. 시집을 2권, 1권, 0권으로 쪼개겠습니다. 그럼 시집이 총 3권 있는데 그 중에서 2권을 뽑고요. 그 중에서 한 권 중에서 한 권 뽑고 빵권 중에서 빵권 뽑는 거 의미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 동화책 3권 중에서 2권을 뽑아주면 2권 뽑아주면 결국에는 한 묶음, 2묶음, 3묶음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도 묶음으로 치는 거야. 그치? 그럼 이 3묶음을 어떻게 할 거야? 나눠줄 거야. 누구한테? 2학년 애들한테. 그래서 나눠준다. 3묶음 나눠주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어떤 상황? 동화책 2권, 1권, 0권 받은 상황이 되는 거야. 이제 뭐 하면 돼? 이제 시집이 몇 권 있어 총? 시집이 3권 있는데 남은 시집 3권을 한 권 2학년 학생 1명 포함해서 한 권 나눠주면 끝나겠죠? 그래서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108가지 경우의 수 나오고요. 얘도 108가지 경우의 수 나와서 답은 216가지가 나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제 상황의 스토리를 쫓아가고 그거를 복귀할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 문제 풀러 가보겠습니다. 네, 14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랬지. 그치? 자리 배치 문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리 배치 관련한 문제. 그렇게 뭐 어렵게 출제되는 건 아닌데 자주 나오는 유형이어서 여러분들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리 배치 문제인데 역시 중요한 건 분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차분히 읽어봅시다. 좌석 번호가 적힌 8개 의자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학생 A, B, C, D가 규칙에 따라 8개 의자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A가 앉는 의자의 좌석 번호는 홀수이다 라는 조건이 있고요. B가 앉는 의자의 좌석 번호는 32 이하이다. C와 D가 앉는 두 의자의 좌석 번호는 31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써 있으니까 좀 어렵잖아요. 문제가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얘를 정리해 보면 A가 앉는 의자는 11, 21, 31, 41 가능한 거고 B가 앉는 의자는 32 이하니까 11,
12, 그리고 21, 22, 31이 가능하겠네요. C와 D가 앉는 두 의자의 좌석 번호가 31 이상이니까 C와 D는 31, 32, 41, 42에 앉아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앉으려고 할 때, 그러면 뭔가 A가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또 B가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C가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이게 뭔가, 조건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문제 풀 때 거의 대부분까지는 아니고, 한 70, 80%는 누가 힌트를 주는 거라 그랬어? 그치? 가조건에서 분류 기준을 준다 그랬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A가 어디에 앉았느냐에 따라서 뭐 할 거야? 분류를 할 겁니다. 그래서 A가 어디 앉았을 때 11에 앉았을 때, 두 번째 케이스 A가 21에 앉았을 때, 세 번째 케이스 A가 31에 앉았을 때, 네 번째 케이스 A가 41에 앉았을 때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죠. A가 그래서 이렇게 8자리가 있을 때 8개의 자리 있다 쳐. 이렇게 8개의 자리 있는데 8개 자리 있을 때 여기에 A가 앉았다는 거지. A가 저기 앉으면 B는 어디 앉을 수 있어? 30일 이하니까 총 5개의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데요. 여기 선생님이 32 빠뜨렸네. 5개의 의자 앉을 수 있는데요. 근데 A가 이제 10일에 앉았는데, 이 B가 이 11, 12, 무슨 말이냐면, B가 12, 21, 22에 앉았을 때랑 31, 32에 앉았을 때랑 이 CD한테 주는 영향이 다르잖아요. 그쵸? B가 31, 32에 앉으면 CD한테 영향을 주지만 이 앞에 12, 21, 22에 앉으면 31, 32에 CD에 앉는 자리에 영향이 없죠. 자,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B가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문제 조건이 달라지니까 뭐 해야 돼? 한 번 더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류에 분류하는 문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때는 B가 11, 21, 22에 앉는 경우와 B가 31, 32에 앉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B가 이 21, 30, 12, 22 이 중에 이렇게 앉으면은 그럼 이제 총 3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고 C, D는 하나, 둘, 셋, 4개의 자리 중에서 어떻게 할 거야? 2자리를 선택해서 앉을 거니까 4P가 되겠죠. 이때는 2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고 31, 32 2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고 이번에는 B가 여기에 앉아버리면 이제 C, D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 줄겠죠. 그래서 3자리 중에서 2자리 선택해서 나열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A가 이번에는 10일이 아니고 20일에 앉았을 때는요. 그러면 역시 그럼 20일에 앉으면은 B는 12 이번에는 10일, 20일, 22에 앉을 수 있는 거잖아. 여기에 앉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 생각 잘 해보면은 B가 이제 여기에 앉든 31이랑 32에 앉던지 아니면 요 앞자리에 앉던지잖아. 그래서 이거를 따져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나와요? 이 위에 있는 케이스랑 똑같이 나오는 거지, 경우의 수가.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는 2개로 이렇게 분류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 거야? 2가지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는 경우의 수가 똑같이 나올 거야. 그리고 세 번째 경우로 한번 가봅시다. 이번에는 A가 어디 앉았어? 31에 앉았을 때. A가 여기에 앉으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지. 자, A가 저기에 앉으면은 B는요. A가 저기에 앉으면 이번에는 B가 32 이하니까 B가 11, 12, 21, 22에 앉을 수 있고요. 또 B가 32에 앉을 수 있죠. 32에 앉았을 때는 CD한테 영향이 가는 거고 11부터 22에 앉았을 때는 CD한테 영향이 없는 거죠. 이때는 4 곱하기 A가 지금 31에 앉아있는 상황이니까 CD는 3자리 중에 2자리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3P가 되겠고 이때는 1 곱하기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1 곱하기 3 미안해요. 이때는 2자리 먹었지? B가 여기 앉았으니까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2P2가 되겠습니다.
자, 또 이때는 A가 40일에 앉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B가 11, 12, 21, 22에 앉을 수 있고요. B가 31, 32에 앉을 수 있습니다. 또 이때는 4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지금 여기 네 자리 중에서 A 한 자리 빼니까 3P2가 되겠고요. B가 31, 32 중에 앉아버리면 총 네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A, B가 앉아버렸으니까 두 가지 케이스 곱하기 2P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계산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계산해보면 48, 26, 28가지 경우 나와서 다 더해주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게 14번이었다. 분류에 분류가 들어가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 풀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선생님이랑 문제 풀면서 선생님 문제 출제 어떻게 하는지 조금은 적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모두 2학기 기말고사에서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아주 기똥찬 응원을 받고 다들 대박 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같이 공부한 사람들 너무 대단하게 생각해요. 네, 그럼 본격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그치? 여러분들 6월달 모의고사에 나왔던 그 문제고, 사실 우리 모의고사에서 모의고사 아니고 수행평가할 때 선생님이랑 풀어봤던 문제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M이 1부터 5까지 해수인데 기분 나쁘게 시작하자마자 이런 장난질을 쳐놓다니. M이 그냥 M이고 절대값 M이래. 그럼 절대값 처리하는 방법 어떻게 했었지? 네, 가장 기본적인 건 절대값이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M이 0보다 클 때. 근데 사실 M이 0보다 크다는 소리는 저 절대값이 어떻게 풀려? 그냥 이렇게 그대로 풀릴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M이 0보다 클 때 절대값이 그대로 풀려서 이렇게 풀 때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케이스는 저 M이 음수여서 마이너스를 달고 바깥으로 나오면서 부등식의 양변에 다 뭘 곱해줘? 마이너스를 곱해줬을 때 이렇게 된다 라는 상황.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문제풀이를 접근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등식 풀이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일단은 위에 있는 부등식은 기분 나쁘게 근데 또 요 앞에 M이 있네. 그래서 저거 약간 불편한데, 그래서 이때는 얘는 0으로 놓고 2차 방정식의 근을 먼저 일단은 찾아줘야 되죠. 그래서 경계가 어딘지 확인해 줘야 되니까, 경계가 어디냐면 x는 n분의 3이고 또는 x는 마이너스 m이 경계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등식 풀어주면 보자마자 x는 n과 또는 x는 3이 경계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등식 이 녀석을 풀 때 이거 선생님이랑 그 수행평가 때도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되면은 작다니까 부등식이 요런 식으로 나올 텐데, 이렇게 작다니까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가 n인지 여기가 3이고 이렇게인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n인지 따져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n이 3보다 클 때 3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때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한 개는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n이랑 3이랑 같을 수는 없겠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랑은 이렇게 해볼 건데, 일단은 n이 3보다 작을 때를 생각해 보면 부등식의 영역이 이렇게 나오겠죠. n, 3 요렇게 생기고 이 위에 첫 번째 부등식이 얹어지겠죠.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케이스는 n이 뭐보다 클 때 3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것이고, n이 3보다 클 때 여기 3이고 여기 n이어서 요렇게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래? 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을 생각해보면 얘들아 일단은 이 위에 있는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생기든 간에 이 부등식 안에 요 영역 안에 정수해가 무조건 어떻게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수해가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이 n과 3 사이에 누가 꼭 들어가야 돼? 2가 꼭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요 녀석이 이 부등식의 정수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하나의 정수해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n은 몇부터 몇 가지의 값이에요? 1부터 10까지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반드시 n이 얼마여야 돼? n이 1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어떤 부등식이 얹어져? 마이너스 m과 n분의 3을 경계로 하는 부등식인데 이때는 크다잖아요. 크다니까 부등식이 어떻게 돼? 양쪽으로 벌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m이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m은 이쯤 있을 거야. 그래서 얘는 어차피 요리 갈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부등식 영역에서 겹치는 부분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m은 어디에 있든지 뭐 나랑 어차피 상관없어. 근데 어떤 값이 포인트야? n분의 3이라는 값이 포인트여서 이 n분의 3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n분의 3이 그래서 요 사이에 뭘 포함해야 돼? 2를 포함해야 되니까 n분의 3은 뭐보다는 작아야 돼? 2보다 작아야 돼. 그런데 얘들아 n분의 3이 지금 여기다가 적을게요. n분의 3이 어떤 값일 수 있죠? m이 1, 2, 3, 4, 5의 정수니까 대입해봐. 그냥 1부터 5까지 쫙 다 대입해봐. 3일 수 있고요. 2분의 3일 수 있고요. 또 3 대입하면 1이고요. 4 대입하면 4분의 3이고요. 5 대입하면 5분의 3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지점이 3일 수 있고 2분의 3일 수 있고 1일 수 있고 4분의 3일 수 있고 5분의 3일 수 있는데 누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 이 2를 반드시 포함하려면 m이 얼마이면 되나요? 그렇죠. 1만 아니면 되죠. 2면 2분의 3일 거고 3이면 1일 거고 4면 4분의 3일 거고 5면 5분의 3일 테니까 이때는 m이 가능한 게 2, 3, 4, 5가 되겠다 라는 거죠. 그쵸? 괜찮죠? 아직까지 할만하죠? 네, 두 번째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어차피 마이너스 m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어. 이거 어차피 내 알바가 아니야. 왜? 얘들은 안 겹칠 거니까. 근데 n분의 3이 어떻게 한다고? 얘랑 겹쳐야 돼. 근데 얘들아 아까 n분의 3이 어떤 값들이 가능하다 그랬어? 3, 2분의 3, 1, 4분의 3, 5분의 3 이런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아도 n분의 3이 사실은 대충 이 언저리에 있는 값인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길 거잖아. m이 뭐만 아니면 1만 아니면은 3이랑 딱 겹칠 텐데 어쨌든 뭐 2 넣고 3 넣고 4 넣어도 다 3보다는 작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해가 여기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안에 뭐만 반드시 들어가야 돼? 정수에 하나만 들어가야 되니까 4만 들어가야겠지. 그럼 이 부등식 영역 안에 4만 집어넣어야 되니까 n이 얼마여야 돼? 5이어야만 하죠. 그쵸? n은 5이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m은 얼마여야 돼? 4만 포함하면 되니까 이 부등식 영역 안에 4만 포함하면 되니까 3보다 크거나 같아도 상관없는 거지. 그러니까 n분의 3이 3보다 크거나 같아도 상관없으니까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된다. 전부 다 된다 라는 거죠. 야, 이거 따지는 거 쉽지 않네. 그치? 쉽지 않은데 문제는 여기가 이제 좀 더 쉽지 않게 됩니다. 이 문제가 사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야. 자,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아까랑 어디까지는 똑같냐면 그 n3 나누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n이 3보다 작을 때와 n이 3보다 클 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다 라는 거죠. n이 3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나누어서 지금 생각을 해볼 건데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 이게 또 아마 수험생들이 요거에서 이제 놓친 수험생들 한 또 그래도 잘하는 친구들 중에 한 절반 이거 놓쳤을 것 같아. 왜 뭘 놓쳤냐면 이게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는 사실 m이 0보다 작은 걸 가정하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녀석 보니까 요 녀석 최고차의 개수가 어때? 최고차의 개수 m이지. 최고차의 개수가 지금 어떤 상황이야? 음수인 상황이야.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교과서에서 다 풀어봤던 녀석들은 최고차의 개수가 어떤 애들이야? 양수였던 애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풀던 대로 풀려면 물론 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풀면 되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렇게 풀었다면 잘 풀었어. 근데 우리가 풀던 대로 풀려면 최고차의 개수를 뭘로? 양수로 세팅하는 게 편해. 그래서 최고차의 부호를 이렇게 바꿔줘. 그럼 최고차의 부호 바꿨으니까 부등호 방향, 양변에 -1 곱한 거라고 치고 부등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경계가 x는 n분의 3, x는 -m인 건 똑같은데 작다니까 이번에는 -m이 양수지. 그치?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분의 3이어서 어떻게 된다고? 작다니까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겠다는 거고 요 안에 우리는 정수회를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역시 아까와 같은 논리로 이때는 n이 얼마여야 돼? n과 3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정수는 2밖에 안 돼서 n이 1이어야만 하고요. 1이어야만 하고 그럼 -n보다 작거나 같다가 뭘 포함해야 돼? 여기에 있는 2라는 우리 공통 부분에 들어가는 정수회를 포함해야 되니까 여러분 조금 헷갈리더라도 선생님이 차라리 -m이라고 적을게. -m이 지금 그럼 -m은 -m은 5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다 인 거죠. 그래서 -m은 얼마일 수 있어? 2일 수 있죠? 1이면 안 되는 거야. 그치? 2일 수 있고 3일 수 있고 4일 수 있고 5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푸는 거, 와, 이거 쉽지 않네. 하고, 여기로 와보자. 이제, 요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n이 3보다 클 때. 자, 아까처럼 생각해보면, n이 얼마이면 돼? n이 5이면 이 사이에 어떤 정수가 하나 들어가? 4라는 정수가 하나 들어갈 거고, 우리는 아까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여기에 n분의 3이고, 그 다음에 여기쯤에 뭐가 있어야 돼? -m이 있어서 요 사이 공통 부분에 누굴 집어넣어? 저 4를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이때 -m은 얼마일 수 있어? -m은 4일 수 있고 5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눈치채면은 좋은데 이게 여기까지는 이 모든 네 가지 케이스가 지금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케이스의 이 풀이가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잖아. 근데 이 마지막 또 디테일 놓치는 게 또 여기에서 한 반은 떨어졌을 것 같아. 자, 보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m이 딱 4로 고정되면 어떻게 되지? 무슨 말이냐면 지금 3과 n 사이에 선생님이 4만 집어넣었잖아.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이 여기쯤 있어서 얘가 n인데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n이 뭐 한 7쯤 되면은 그럼 이 사이에 4, 5, 6이 들어있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요 녀석으로 조절할 수 있잖아. 이 -m이 이쯤 있으면 이 구간 안에 더 많은 정수를 포함하더라도 여기에 더 많은 정수를 포함하더라도 뭐만 들어가? 공통 부분에는 -4만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n이 더 커질 수 있어. 얼마일 때? -m이 얼마일 때? 4일 때는 n이 얼마일 수도 있어? 6일 수도 있어. 7일 수도 있고 더 커져 상관없어. 8일 수도 있고 9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푸는 문제였다. 그래서 요거까지 찾아내는 게 논리적으로 야, 이거 쉽지 않네 하는 문제였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가지 순서상에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네, 시험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